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그 진짜 힘이요. 그게 대체 어디서 오는지 혹시 궁금해하신 적 있으세요? 가끔 보면 그 답이 뭐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 하나, 아니면 그냥 다들 넘겨버린 경제 보고서의 딱 한 줄. 네네. 심지어는 거대 기술 기업의 에너지 계획,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시장을 제대로 보려면 그 숫자 너머에 숨어 있는 뭐랄까 복잡한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졌어요. 아, 연결고리요? 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당장 우리 대출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무역 정책 하나가 국가 경제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산업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드는지, 이런 걸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숨겨진 고리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그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만들어내는 기회와 위험, 그리고 그 놀라웠던 미국 GDP 성장률, 네, 그 성장률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회사가 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랑 손을 잡았는지까지, 이 모든 점들을 한번 쭉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정말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흥미로운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 트루스 소셜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공식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무려 1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의미심장한 글이었죠. 네, 자신의 취임 이후에 민간 고용이 총 얼마나 늘었는지 그 누적 통계를 딱 올린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뭐 자화자찬하는 글인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핵심은 누적 통계라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전체 퍼즐 그림이랑 어제까지 맞춘 조각들을 다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럼 오늘 새로 맞춘 조각이 몇 개인지 누구나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지난달까지의 누적 고용 데이터는 이미 다 공개된 정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가 올린 그 총 누적 숫자에서 그걸 그냥 빼기만 하면 아직 발표도 안 된 최근 달 고용 수치가 그냥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사실상 정보 유출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와, 이건 거의 뭐 네. 공식 발표는 그냥 확인 사살일 뿐이 되는 거죠. 이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번에 나온 숫자가 시장을 막 뒤흔들 정도의 쇼크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만정이지.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했겠죠. 누군가는 12시간 먼저 그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거니까. 이건 뭐 공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트루스 소셜까지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거네요. 네,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셈이죠. 근데 이런 식의 암시나 정보 유출 말고 더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잖아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야기입니다. 아, 맞아요. 그건 정말 이건 뭐 정보 제공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시장에 대놓고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페니메이랑 프레디맥, 국책 모기지 업체들이죠. 이 두 곳을 동원해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뭐 27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사들이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장이 그 압력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결과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죠. 네.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하루 만에 6.25%에서 5.99%로 그냥 수직 낙하했어요. 와, 6% 밑으로요? 네, 6% 밑으로 떨어진 게 거의 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것만큼 정치적인 의지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죠. 네, 이보다 더 명확한 사례는 찾기 힘들어요. 시장은 때로 복잡한 논리보다 이런 강력한 힘에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한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압력 말고 한번 정해진 정책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아예 서서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트럼프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이에요. 단기적인 충격도 크지만 그가 만든 정책의 프레임 안에서 경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장기적인 효과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죠. 아,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숫자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5.4% 나왔죠. 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연율 기준으로 무려 5.4%라니. 아니, 신흥국도 아니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5%가 넘는 성장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저는 처음에 그 숫자 보고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에 정말 미친 듯이 돈을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보통은 그런 높은 성장률은 소비가 폭발하거나 기업 투자가 급증했을 때 나오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번 5.4%라는 숫자를 만든 주역은 소비도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바로 순수출이라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항목이었죠. 순수출이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엄청난 GDP 숫자가 사실은 미국 경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높은 관세 장벽 뒤에 숨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적인 숫자라는 말씀이세요? 정확해 보셨어요.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합으로 계산되잖아요. 네. 다른 항목들의 예측치는 평소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오직 순수출 항목의 예측치만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GDP를 확 끌어올린 거예요. 와. 이건 결국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들고 그 결과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 커질 거다라고 경제 모델이 예측한 결과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럼 이 관세 정책이 단순히 수입 물가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경제 성적표 자체를 왜곡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가요? 물건값은 비싸지는데 숫자는 좋게 나오는 상황 같아서요. 바로 그게 이 정책의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수입이 줄고 국내 생산이 느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부 산업이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GDP 숫자도 좋아지고요. 네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결국 미국의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가를 치르는 셈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연계된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당연히 주겠죠. 백악관은 혹시 패소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자신한다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관세를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합시다 하기가 정말 부담스럽겠어요. 맞아요. 이건 마치 식물이 격자무늬 지지대를 칭칭 감고 자라났는데 나중에 그 지지대만 쏙 빼내려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딱이네요. 식물까지 다칠 수밖에 없죠. 이미 경제가 관세라는 정책에 맞춰서 재편된 이후에는 그걸 되돌리는 게 처음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서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정부 정책이 경제 지표를 이렇게까지 바꾸는 걸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 요즘 시장을 보면 어쩌면 정부보다 더 큰 힘으로 산업 지형도 자체를 바꾸는 플레이어가 등장한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 말씀이시죠? 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AI가 있고요. 맞아요. 정부가 수년에 걸쳐서 만드는 변화를 기술은 단 몇 달 만에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발표한 계약이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 소식 듣고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메타가 대규모 원자력 발전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AI 하면 보통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를 떠올리는데 갑자기 원자력이라니 너무 뜬금없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뜬금없어 보이는 연결고리가 바로 AI 시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보여줘요. 아킬레스건이요? 네, 바로 전력입니다. 아, 전기.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소비하거든요.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데 사실 하마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고질라에 가깝죠. 고질라. 네. 네.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하는 건 신경 쓰면서 이메일 한 통 보내고 AI한테 질문 하나 던지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지는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지금 데이터 센터 단위로 쌓여서 발전소를 통째로 필요하게 만든 거예요. 메타가 오하이오에 짓고 있다는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AI 데이터 센터도 그중 하나겠군요. 맞습니다. 계약 규모를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비스트라 그리고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하고 2035년까지
무려 6.6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이던데 6.6기가와트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웬만한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보다 많죠. 작은 나라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에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메타가 왜 다른 에너지원도 아니고 원자력을 선택했내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요즘 대세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잖아요. 훨씬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이미지인데 왜 하필 논란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원자력이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전기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만족해야 하거든요. 네. 첫째는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안정성. 둘째는 탄소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서 안정성 면에서는 약점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해가 없거나 바람이 안 불면. 그렇죠. 반면에 원자력은 한 번 가동하면 밤낮 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막대한 양의 전기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베이스로드 전원이에요. 탄소 배출도 없고요. AI라는 최첨단 기술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원을 다시 소환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상황이죠. 그날 시장 반응도 대단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올라서 기술주 전반이 좋았는데 정작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에너지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계약 당사자인 비스트라 주가는 하루에 10% 넘게 폭등했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뉴스케일 파워 같은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다 같이 급등했죠. 시장이 뭔가를 알아차린 거군요. 네, 이건 AI 혁명이 단순히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잔치가 아니라는 걸 시장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에너지, 건설, 원자재 같은 전통 산업의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 네, 그 혁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물리적 기반, 즉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드시 함께 묶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발목을 잡는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둘의 관계가 미래 산업 지형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들을 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정보의 흐름을 바꾸고 정치적 압박이 금리를 움직이고 또 AI라는 첨단 기술의 발전이 원자력이라는 전통 산업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는 모습까지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것들은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 기술, 경제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AI의 막대한 전력 수요가 원자력 산업을 다시 깨우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또 어떤 잠자고 있던 전통 산업을 뒤흔들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이미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신호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